이번 시간에는 파트 1의 챕터 5번 수식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보는 거는 수식이라서 여러분이 보기에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그대로 입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출력 형태 보시면은 1번과 2번 이렇게 나눠서 두 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우선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작성했던 문제 정답 파일 있죠? 그 파일 불러와서 3번으로 이렇게 가주세요. 그리고 3번 밑에 줄 있죠? 여기에다 커서를 놔 주시고요. 괄호에서 1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한 칸 띄고 내용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문제 그 출력 형태처럼 띄어서 2번으로 문제 작성을 할 거예요. 수식 만들기는 단축키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고 N하고 그 다음 M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N은 U 약자라고 그랬죠. 새로운. 그리고 M은 매스매틱스 해가지고 수학의 약자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작업 과정 보시면은 차근차근 왼쪽부터 입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거 1번 문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수식 도구 상자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컨트롤 NM을 눌러서 수식 편집기 실행해서 각각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A의 위쪽에 이렇게 글씨 쓰도록 네모 나와 있죠. 이거 위첨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아래첨자. 모두 다 마우스 올리면은 이름 나오니까 쉽게 찾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데 그냥 위에 바 해가지고 쓰는 수학에서 쓰는 거 있죠. 그것도 역시 여기에서 찾아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선택한 다음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호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는 합에 관련된 거, 적분, 극한, 그리고 상호관계. 그래서 여기 지금 각각 보시면 조그만하게 이 삼각형 표시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누르면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것들도 그리스 대문자들이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파벳 입력하면 되겠죠. 하지만 키보드에 없는 글자 같은 경우에 입력해야 될 경우에 여기서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글자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런 글자 있죠. 선택,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한꺼번에 있는 글자나 다른 기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이죠? 이게 커서 깜빡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대문자 A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1 더하기 R을 써 있는 거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키보드에서 1 더하기 R까지 쓰시고요. R은 자동으로 저렇게 글자가 변환돼서 보여지고 있죠. 괄호를 해서 닫아 주시고요. 위첨자 아까 있었죠. 그냥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사각형이 작게, 그리고 커서도 작게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서 N이라는 걸 글자를 써주면 역시 지금 출력 형태처럼 글자가 보여져요. 커서가 작게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퀄 표시를 써줘야 되죠. 여기서 그냥 이퀄 쓰시면은 이렇게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위에 지금 수식 편집기 오른쪽에 있죠. 이거 빠져나가는 건 제일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다음 항목이라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커서가 커졌죠. 여기에서 이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화살표 키로 좌우 키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서 글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도 같은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는 그 기능을 그렇게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수죠. 분수 같은 경우에 여기 분수 있었죠. 이거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먼저 위에 거 분자부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소문자 A 입력하시고 괄호 2개죠. 그리고 1 더하기 R도 그대로 키보드에서 입력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위첨자 해주시면 돼요. 위첨자 하실 때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수식을 모를 때는 글자
그 Alt L에서 글자 모양 대화상자에서 첨자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수식에서는 감점 처리되니까 반드시 이 수식 편집기에 나와 있는 이 기능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위첨자 계속 입력하는 게 아니라면 이 깜빡이는 상태에서 탭키나 화살표 키로 우측으로 넘어야 되겠죠. 아니면 다음 항목이라는 이걸 클릭을 해서 커서가 커지도록 한 다음에 입력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하고 1 해서 괄호 하나 닫아 주시고요. 밑으로 넘어오는 거는 화살표 키로 해서 넘어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빨간색 상태로 보이는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면 1번은 우선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넣기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1번 번호 옆에 수식이 입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몇 칸 그냥 스페이스바로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만 띄워주시고 다시 컨트롤 NM 눌러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NM 생각이 잘 안 나실 때는 입력에 가세요. 그림도 입력에 있죠. 글맵시 뭐 수식 다 입력해야 되는 새로운 거는 입력에 있으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저희 수식 이거 누르면 컨트롤 NM 단축키 보이죠? 눌러주시면 바로 수식 편집기 나타났죠.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괄호 안에 A, B, C 써 있는데 더하기 빼기가 없이 그냥 A, B, C죠. 이거는 키보드로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역시 위에 수식 편집기 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저렇게 써 있는 거 뒤에 보면 XYZ도 있죠. 그런 걸 행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시고 여기 괄호라는 걸 선택하려고 보시면 지금 칸이 하나씩만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여러 개가 없죠. 그래서 이 괄호가 아니고요. 저희 방금 말한 행열이라는 걸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괄호 모양이 똑같은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했더니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미리 입력을 만약에 해놓고 지워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우는데 역시 행렬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 줄에 지금 끝에 보시면 여기 지금 가운데가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추가되냐면은 행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세로로 지금 보여지죠. 이거는 열이 추가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두 개 있는 거 있죠. 흰색으로 줄 돼 있는 거는 이거는 흰색 부분은 삭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을 삭제, 그리고 이거는 열을 삭제한다는 건데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렀더니 방금 입력했던 첫 번째 행이 삭제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글자는 필요 없는 부분 먼저 다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 더 삭제를 그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삭제하시고 A 화살표 키로 이동하면서 C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화살표 키로 또 이동을 해서 괄호 밖으로 나와야 되죠. XYZ 역시 행열이에요. 그래서 괄호가 있는 거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이번에는 12개 삭제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 열 삭제를 두 번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X 아래 화살표키 누르면서 이동을 해서 Z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오른쪽 화살표키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equal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렇게 돼 있죠. 사칙연산이죠. 이거는 그냥 키보드로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글자도 키보드에다 있는 글자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Z까지 입력, 괄호까지 닫아주시고 그리고 역시 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현재 이번에 아직 안 넣어있죠. 넣기 이렇게 하시고요. 혹시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 하면은 해당된 수식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거기 찾아가서 수정을 하시고 다시 넣기를 해주시면 여기에 수정된 게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이 3번과 4번 사이에 빈칸 없으면 한 칸만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이제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식 이 만들기는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점수도 아주 짠 40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작업하고 다음 문제 도형 작성하는 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에 이 수식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연습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 4번에 해당되는 챕터 6 그리기 도구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조건은 좀 간단하게 써 있죠.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모든 도형, 글맵 시하고 그림도 포함되죠. 이거는 출력 형태처럼 원하는 위치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의미의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은 흑백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상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 보시면은 각각의 도형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좀 지시들이 있죠. 그 지시대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일 뒤쪽에, 제일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제일 뒤쪽에 있는 걸 먼저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출력 형태 모양에서는 뒤에 있는 녹색 계열 색상의 사각형 있죠? 그걸 먼저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우선 그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고 다른 지시는 없죠. 자, 그러면 입력에서 개체 보시면 도형 아까 봤었죠? 직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개체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정값으로 값 지정할 수 있죠. 너비 높이 지시된 대로 입력을 그대로 해주세요. 탭키로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이동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크기는 혹시나 마우스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그냥 크기 조절까지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체크된 상태에서는 절대 이 지정된 값이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설정하면 이렇게 도형이 좀 커진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 상태는 투명한 색상 상태예요. 뒤에 종이가 흰색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데,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아까 크기 조정했다면은 도형에서 바로 채우기로 넘어가 주세요. 채우기에서 가서 여기에 색상의 면색 있죠? 이거 지금 색깔이 다른 색으로 좀 바뀌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수정을 할 건데, 여기 테마 있죠? 지난번에 오피스로 안 바꿨다면 오피스로 바꿔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좀 편하다고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선택해 놓으시고요. 비슷한 계열 색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정확히 그 색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선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선 탭에서 선 지정을 해주시는데, 선이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지시는 안 돼 있지만 선이 얇은 선이 하나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그냥 색상은 놔주시면 되시고, 선 돼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 작업은요, 위쪽에 있는 노란색 계열의 그 크기만 지정되어 있는 타원을 만들 거예요. 역시 입력으로 가 주셔서 여기서 원 있죠? 원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우선 그려주시고요. 개체 속성 가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요. 크기 지정을 해주세요. 120, 그 다음에 50 지정해 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채우기 색상 있죠? 면색은 지금 저희는 색깔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열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색만 서로 다른 색깔로, 다 회색 계열 중에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선도 아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고 위치만 이제 우선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개체 속성에 가서 보시면 기본 탭에서 보시면 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본문과의 배치라고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어울림이에요. 두 번째 거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한 줄에 이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글 앞으로, 네 번째는 글 뒤로, 글과 겹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도 보시면은 이렇게 글과 겹쳐서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항상 이 세 번째 거 있는 글 앞으로 이거로 선택된 도형을 여기서 작성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드시다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세요. 처음 작업할 때, 그러니까
대충 배치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따가 나중에 전체적인 거 다시 위치 좀 밑으로 끌어다 놓고 그거는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작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큰 거부터 작업을 하세요. 밑에 있는 거에서 앞쪽으로 오는데 대신 큰 거부터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위쪽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신명나는 탈춤,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그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도 그냥 직사각형을 만들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크기로 우선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역시 또 개체 속성 들어가야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거 125 그리고 15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도 크기 고정에 대한 지시는 없으니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작업하다가 크기 바꿀까봐 저희는 체크를 해 놓는 거고요. 면색은 색깔 파랑이라고 아예 색이 지정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색깔을 지정된 색상으로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글자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지금 보시면은 여기 모서리가 직사각형 딱딱 꺾어진 그게 아니죠. 개체 속성 들어가셔서요. 여기에서 선 탭을 가주세요. 선에 대한 거 보시고 이 밑에 보시면 현재 직사각형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는데 세 번째 거 반원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가 반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제 이 안에 도형의 글자를 써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운데쯤으로 가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커서 깜빡이죠. 가운데 정렬 지시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놓고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블록 설정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도둠이라는 글꼴로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선택할 수 있죠. 도둠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자, 22포인트 없죠? 20 선택하시고 화살표 이 위쪽 이거를 두 번만 누르면 22가 바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흰색을 하는데 여기 지금 흰색이 안 보이죠? 그런 경우엔 다른 색 가셔서 바로 흰색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하고 블록 설정 없애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도형이 지금 이거 위에 거와 이 밑에 거는 125죠. 그 가로 너비가요. 그리고 이건 120 상태인데 이게 정렬이 딱 맞춰져 있어야지 좀 보기가 이쁘겠죠. 그래서 클릭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로 클릭해요. 그러면 3개 도형 선택됐죠. 그럼 위쪽에 보면 도형 탭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우측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정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맞춤 배분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자, 요게 똑같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도형이 이쁘게 정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글맵시 만들 거예요. 글맵시는 입력 탭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개체 항목에서 글맵시 아까 본 거 있었죠. 요거를 바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글맵시 요거 클릭을 해줄까요? 그러면 글맵시 만들기가 나왔죠. 여기에다가 한국 전통 탈춤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글꼴 선택할 수 있는 거 나오죠. 저희 지금 지시되어 있는 글꼴인 궁서라는 거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간격이나 줄 간격 따로 지시 없죠. 그대로 놔두시고요. 글맵시 모양은 만들어진 출력 형태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 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줄의 맨 앞에 있는 역갈매기형 수장이라는 이 모양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눌러주시면 글자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글자가 이전에 만든 도형들 뒤쪽에 보여지죠. 이런 경우에는요. 마우스 오른쪽 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기본 탭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위치 첫 번째 거 어울림으로 선택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글 앞으로라는 거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앞으로 이동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바로 맨 앞으로 이걸 해주셔도 되고요. 글맵 시에 정렬에 가서 여기에서 맨 앞으로 이걸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위치를 수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는 여러분들 그 출력 형태 보고 맞춰 주시고요. 글자 이거에 대한 글맵시에 대한 글자 크기 지시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개체 속성 가서 여기서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위쪽에 글맵시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크기라고 해서 바로 여기서 크기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우선 지정하기 전에 크기부터 수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크기 고정해 놓으시고, 색깔 저희 지금 면색 지정돼 있죠. 면색도 여기서 지정을 이렇게 빨강색 선택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들이붙는 거 모양 있죠. 설정 우선 누르고 가볼게요. 여기 보면 채우기, 여기에서 바로 지정을 해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치만 출력 형태 보고 모양 맞추면 되는데요. 글자 위에 글자 아래 글자하고 해서 그 위치 좀 조절하면 되고요.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좀 힘들다 그러면은 화살표키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글맵시에 있는 지시 보시면은 하이퍼링크 남았죠. 자, 이거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있는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작업하다 보니까 구역이 2의 2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끝에가 총 구역의 개수인데 지금 세 번째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거 다시 작업하면 안 되겠죠. 여기 제일 끝에 엔터 쳐놓은 부분에서 저희가 구역 나누기만 하면 돼요. 단축키가 뭐였죠? Alt Shift 엔터였죠. 모르시면 그냥 쭉 누른 다음에 요 구역 나누기 하시면 돼요. 이러면 여기 3쪽 나타났죠. 세 번째 구역,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그대로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책갈피는 반드시 맨 앞쪽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책갈피는 만들 때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책갈피는 컨트롤 N B를 해주면 돼요. 북마크의 약자거든요. B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난다. 입력해서 찾아보세요. 책갈피 있죠? 클릭, 책갈피 이름 하는데 저희 그냥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름이 기니까 탈춤 축제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넣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커서는 깜빡이는데 책갈피는 안 보이고 있죠. 이거는요, 보기에서 조판부호라는 거 체크라고 보시면 이렇게 조판부호가 보여져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구역 이쪽으로 가서요, 요거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하이퍼링크라는 거 보이죠? 저는 좀 밑으로 내려가야 보였는데 여러분은 한 화면에 다 보여질 거예요. 하이퍼링크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든 탈춤 축제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냥 넣기를 하시면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가져갔을 때 손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아까 책갈피를 만든 이 제목의 맨 앞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하이퍼링크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는 먼저 이 글맵시나 도형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밑에 지정할 제목을 먼저 써주고 그 맨 앞칸에 커서 놓고 그 책갈피 만들어줘야 되겠죠. 책갈피는 반드시 하나만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개를 만들었다 실수로, 그러면 이 책갈피가 여러 개 있겠죠.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만 필요한 것만 다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하이퍼링크도 잘못 선택하고 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하이퍼링크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 삽입할 거예요. 123 주식회사라고 써있는 사각형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통 영어로 할 때 저희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축키도 새로운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컨트롤 NI예요. 역시 모른다면 입력에 가서 그림이라는 거 찾아보면 이렇게 쉽게 나오죠. 자, 컨트롤 NI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TQ라는 그 지정된 폴더 있죠, 내 문서 밑에. 그리고 픽처라는 폴더로 가서 로고 2.jpg라는 파일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냥 이 모든 그림으로 돼 있지 않고, 아니면은 다른 거로 선택이 돼 있을 때, BMP로 돼 있을 때 그냥 그림 2만 보고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로고 2라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BMP라는 그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선택하면은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JPG로 할 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은 파일 형식을 모든 그림이 아닌 JPG만 보이게 해줘 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 찾기 쉽죠. 자, 로고 2 선택하고 바로 넣기 하면 안 되고요. 밑에서 보시면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저 체크돼 있죠? 체크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채점하는 사람 컴퓨터에서도 이 그림 파일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넣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처럼 또 그림이 뒤로 갔네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기본 탭에서 여기를 글 앞으로로 수정을 해줬죠. 그리고 역시 크기 지시되어 있으니까 지시된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위치는 적당히 여러분이 보고 맞춰 주시고요. 자,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림 효과 회색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탭에서 그림 효과로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색조 조정 선택하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이제 보시면 회색조, 자, 색깔이 없어졌죠.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림도 이제 수정이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가나다 써 있는 것들하고 글자 써 있는 점선으로 된 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거 먼저 해야 될까요? 제일 위에 거 가 재미를 만드는 판 이거 하는데, 뒤쪽에 있는 사각형 도형 색칠되어 있는 그거부터 먼저 만들고, 원 만들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거 만들고 글씨 써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방금 제가 말한 세 개의 도형은 같은 그 레벨에 있죠. 앞으로, 맨 앞으로, 맨 뒤로 이거 할 필요 없는 도형들이죠. 가나다 써 있는 것만 앞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만드는 순서는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 순서,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작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대신 지금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교재에서 만드는 순서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라는 글자 뒤에 있는 사각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눌러주시고 직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위치 좀 여러분이 맞춰서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이제 개체 속성 들어가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희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더블 클릭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요 방법도 알아두시고요. 우선 기본 탭에서부터 크기 지정부터 할게요. 7에 15라고 지정을 해야 되죠. 입력하시고 크기 고정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면색은 지금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흰색 되어 있어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지정을 해라. 그러니까 저 다른 색을 지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 바뀌었죠. 이제 다음으로 이 위에 올라갈 타원을 그릴 거예요. 타원도 이제 크기 지정되어 있으니까 적당하게 여러분이 그려주세요.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면 역시 개체 속성 들어가지죠. 여기에서 이제 12 곱하기 15로 12로 정원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 고정 12, 12 고정 상태에 돼 있죠. 그리고 면색 이번에는 흰색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수정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글꼴은 글자 써야 되고요. 정렬도 역시 글자를 먼저 써야 돼요.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 다음에 글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입력한 다음에 우선 수평 정렬을 이렇게 가운데 정렬 클릭했죠.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 보세요. 더블 클릭에 들어왔죠. 채우기 옆에 글상자라는 게 글을 쓰니까 새로 생겼어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세로 정렬도 가운데로 선택되어 있게 수직 정렬을 한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속성은 글자만 이렇게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궁서라는 글꼴로 바꿔줘야 되죠. 궁서 선택 글자 20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글 상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도형이 아니고요. 여기 위쪽에 보면 가로 글 상자, 세로 글 상자 있죠? 저희 가로 글 상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우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가로 크기는 이 글자랑 요거 간격 보고 너비 적당하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지시가 따로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세로 크기 조절은 해야 되는데, 보시면 방금 이 뒤에 있는 사각형 이거하고 세로 크기 동일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거는 우선 글자 먼저 하고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상자에 대한 거 블럭 설정 해주시고, 글꼴도 지시되어 있는 궁서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도 20포인트로 이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정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한 것처럼 개체 속성,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 글상자 탭에서 가운데 정렬 이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체 속성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눈금으로 이거 바꾸고 면 색깔은 투명하게 하라고 했죠. 자 개체 속성에서 하는 거는 잠깐 보여주고요. 자 이거 항상 하던 거죠. 여기 하고 여기 선에 대한 거 종류를 점선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파선, 점선 이렇게 있죠. 저희는 점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선 선택하면 되는데, 이 개체 속성에 안 들어오고 그냥 도형 탭에서 하는 걸로 이번엔 알려줄게요. 선 종류, 여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제 이름이 따로 안 나오네요. 근데 아까 이름 봤죠? 점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채우기는 투명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채우기는 없음을 해주면 돼요. 색 없음. 이거는 아까 개체 속성에서 보면 여기에서 채우기에서 색 채우기 없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로 크기는 마우스로 그냥 적당하게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크기가 세로가 15였죠. 이것도 똑같이 선택해서 15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15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크기 고정을 해버리면 이거 숫자가 원래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엔터를 한번 쳐주셔야 여기서 크기 고정 정확히 입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가운데 좀 정렬, 아까 이 큰 거 이거 했던 거 생각나죠?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했던 거, 그것처럼 선택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3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에 정렬해 보시면 여기 맞춤 있죠? 여기에서 지금 저희는 중간 맞춤을 해주면 이게 같은 줄에 수평이 이게 맞게 되겠죠. 그럼 도형 3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간격 적당히 떨어뜨려서 복사를 2번만 더하면 이거 3개 만들어지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쉬프트 키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이 똑같은 위치로 내려와서 복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됐죠. 간격은 여러분이 맞춰 조절하시고요. 다시 손 뗐다가 다시 키보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 다시 클릭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이 글자 이렇게 가나다라고 바꿔주시고 옆에 내용도 수정을 해주세요. 글자를 입력을 하고 났더니 저는 이 너비가 좀 좁아 가지고 2줄로 나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3개 다 똑같이 조절해야 되잖아요. 마우스로 똑같이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넓혀 주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로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좀 여기 간격 조절하겠다 그러면 역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키로 조금씩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것만 크기 다시 조절해 줘야 되겠죠. 세로 크기 15였죠. 이것도 똑같이 15라고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파일은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꺼냈던 건데요. 이 도형이 너무 위쪽에 올라가서 이 3번의 정답들을 가려버리고 있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 좀 밑으로 다 조절해서 내려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각각 하나씩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하는 거 좀 힘들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면을 조금 작게 볼까요? 지금 폭맞춤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요 한 66% 상태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지금 편집 탭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개체 선택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하나가 선택이 돼 있다면 도형 탭에서 바로 여기 개체 선택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라도 똑같아요. 선택은 이제 마우스로 개체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쭉 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도형 안에 가면은 마우스에 이 화살표 상하좌우 있는 거 보이죠?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다 놔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다시 다른 데 클릭하면 원래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위치만 이렇게 바뀐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3번 쪽으로 지금 개체 선택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옆에 계속 점선의 사각형이 보이는데 클릭해서 개체 선택은 이제 취소해 주세요. 3번 페이지 여기로 가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문서 작성에 대한 거는 설명이 많고 이 입력할 것도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